어미가 된 처녀. 옛날 옛적 한 마을에 윤지라는 처녀가 살았습니다. 30해를 살아온 윤지는 아직 혼인을 하지 않은 처녀의 몸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윤지는 혼자 살림을 꾸려가며 마을의 큰 상단에서 장부를 기록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윤지는 부지런하고 똑똑하여 상단 주인으로부터 신임을 받았습니다. 날마다 새벽같이 일어나 일터로 향하고 밤이 깊어서야 집으로 돌아오는 생활이 반복되었습니다. 혼인. 그런 것은 나중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일단 상단의 지배인 자리에 오르는 것이 먼저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가을날 새벽, 윤지의 삶에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응애, 응애. 잠에서 깬 윤지는 이상한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분명 아기 우는 소리였습니다. 혹시 이웃집에서 들리는 소리인가 싶었으나 아무리 들어도 그 소리는 자신의 방 안에서 들려왔습니다. 윤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침상 겹 마루바닥에 분홍빛 싸개에 쌓인 갓난아기가 누워 있었습니다. 작디 작은 주먹을 꼭 쥐고 울고 있는 아기였습니다. 윤지는 황급히 일어나 뒷걸음질 쳤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어찌하여 내 방에 아기가 있단 말인가? 그녀는 급히 대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은 안에서 단단히 빗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창문들도 모두 닫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담을 넘어 들어온 흔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말이 되지 않는구나. 윤지는 다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아기는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울음소리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던 윤지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 순간 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아기를 알고 있었던 것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기는 윤지의 품에 안기자 울음을 뚝 그치고는 커다란 눈으로 윤지를 바라보며 방긋 웃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윤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연히 아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작은 손으로 윤지의 손가락을 꼭 붙들었습니다. 그때 윤지는 아기 곁에 놓인 편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한 손으로 아기를 안은 채 편지를 집어 들었습니다. 봉투에는 윤지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윤지는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윤지에게. 갑작스레 찾아가 미안하구나. 이 아이는 하늘이라는 이름의 여자아기니라. 이제 막 100일을 지났느니라. 윤지야, 내가 너를 택한 것은 내가 이 아이의 어미가 될 마음씨를 가졌기 때문이니라. 내 마음속 깊은 곳의 사람을 나는 알고 있느니라. 하늘이를 부디 잘 돌보아다오. 별님으로부터. 이게 대체 무슨 소리란 말인가? 윤지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장난인가 싶었으나 실제 아기를 가져다 놓다니 이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윤지는 급히 관가에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품 안의 아기가 너무나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젖을 먹여야 하려나? 윤지는 한 번도 아기를 돌본 적이 없었습니다. 황급히 마을의 산파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윤지의 사연을 듣고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이상한 일도 다 있구나. 하지만 아기는 죄가 없느니라. 일단 젖을 먹이고 보거라. 할머니는 젖을 대신할 미음 끓이는 법, 기저귀 가는 법, 아기 재우는 법을 하나하나 알려주었습니다. 상단에는 급한 사정이 생겼다고 전가를 보냈습니다. 윤지는 하루 종일 아기와 씨름했습니다. 미음을 흘리고 기저귀를 잘못 채우고 울음을 그치게 하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윤지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리도 힘든 일이었구나. 그날 밤 윤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석 시즌마다 깨어나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야 했습니다. 아기는 낮과 밤이 바뀐 듯 했습니다. 낮에는 잘 자다가 밤이 되면 깨어 있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윤지는 여전히 관가에 알리지 못했습니다. 알리면 아기가 관가로 끌려가 고아원으로 보내질 것이 뻔했습니다. 그곳은 아이들이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곳으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며칠만 더. 윤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은 열흘이 되고 열흘은 한 달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지가 아기를 낳았다던데? 혼인도 안 한 처녀 몸에 말이야? 에고, 요즘 세상 돌아가는 꼴이라니. 윤지는 잠을 보러 나갈 때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뭐라 설명할 도리도 없었고 설명한들 믿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산타 할머니가 윤지를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날마다 들러 아기를 돌보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 아이는 복이 있는 아이니라. 내가 잘 키워야 할 것이니라. 할머니의 말에 윤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윤지는 조금씩 아기 돌보는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하늘이는 잘 먹고 잘 자라는 아기였습니다. 웃을 때면 볼에 보조개가 생기고 윤지를 보면 언제나 방긋 웃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지는 하늘이를 안고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을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습니다. 하늘아, 너를 보낸 그 별님은 어느 별일까? 윤지가 중얼거리자 하늘이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깔깔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윤지의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내가 어디서 왔든 이제 너는 내 딸이니라. 그날 밤 윤지는 결심했습니다. 하늘이를 자신의 딸로 키우기로 말입니다. 다음 날 윤지는 관가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늘이를 자신의 호적에 올렸습니다. 관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으나 윤지가 단호하게 요구하자 서류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제 하늘이는 법적으로도 윤지의 딸이 되었습니다. 상단 일은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지배인의 꿈은 접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윤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바느질을 하고 장아찌를 담가 팔았습니다. 수입은 전보다 훨씬 적었지만 하늘이와 함께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돌이 되자 걸음마를 시작했고 두 돌이 되자 오마리를 했습니다. 엄마. 하늘이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부른 날 윤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혼인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도 않았지만 이제 윤지는 진짜 어미가 되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하늘이는 5살이 되었습니다. 총명하고 착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수군거렸지만 이제는 하늘이를 귀여워했습니다. 하늘이가 참 기특하구나. 윤지가 잘 키웠어. 사람들의 말에 윤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느 가을밤 윤지는 하늘이를 재우고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문득 그때의 편지가 생각났습니다. 별님으로부터라고 적혀있던 그 편지 말입니다. 고맙습니다, 별님. 윤지는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저에게 하늘이를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지배인이 되는 것보다 하늘이의 엄마가 되는 것이 훨씬 더 큰 복이었습니다. 그때 한 줄기 별똥별이 하늘을 가로질렀습니다. 마치 윤지의 말을 들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윤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늘아, 잘 자거라.
내일도 엄마가 맛있는 밥 지어줄게. 방 안에서 하늘이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처녀가 어미가 된다는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혈육이 아니어도, 배 속에서 낳지 않았어도 진정한 어미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윤지와 하늘이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 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처녀가 어느 날 갑자기 아기의 어미가 된 신기한 이야기를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이 하늘이 내린 복이라 했고, 어떤 이들은 윤지의 착한 마음씨가 불러온 기적이라 했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하늘이는 훌륭한 처녀로 자라났습니다. 총명하고 효성스러운 하늘이를 보며 윤지는 늘 감사했습니다. 엄마, 제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계시죠? 어느 날 하늘이가 물었습니다. 이제 15살이 된 하늘이는 자신의 출생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윤지는 하늘이를 안쳤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새벽, 갑자기 방에 나타난 작은 아기의 이야기를, 별님으로부터 온 편지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하늘이는 조용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윤지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저를 키워주셔서 고마워요. 아니니라, 하늘아. 내가 더 고맙다. 내가 내 딸이 되어주어서.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그날 밤, 하늘이는 마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별님, 저를 엄마에게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딸입니다. 하늘에서는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하늘이의 말을 듣고 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전해집니다. 혈육이 없어도 어미가 될 수 있고, 사랑으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늘이 뜻밖의 선물을 내려주기도 한다는 것을요. 들어주셔서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